안녕하세요. 루나쌤과 모델링 따라하기 루나쌤입니다. 오늘은 인벤터로 연습 모델링 따라하기 그 네 번째 V벨트 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모델링인지 물어봤는데 예상이 되셨나요? V벨트 풀리는 스케치가 조금 복잡하지만 대표적인 동력 전달 요소랍니다. 단순하게 또 쉽게 모델링 해볼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그려볼 도면이에요. 필요한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부품을 오픈합니다. V벨트 풀리는 동력 전달 요소의 하나로 회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회전과 회전 차집합을 이용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회전을 위해 원점에서 XY 평면을 선택하여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의 형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화시켜서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회전을 하기 위해서 회전축에 해당되는 중심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을 이용해서 원점을 찍고 중심선에 해당되는 축선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중심선을 눌러 중심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V벨트 풀리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형태 모습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를 직사각형을 이용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하여 3개의 덩어리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칭에 해당되는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원점을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 있던 직사각형의 중간점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수직하다라고 표현해 주도록 하고요. 또 방금 전에 이 선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구성으로 보조선을 만들어 줍니다. 위에 있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중간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직사각형을 만들 때 선 같은 것들이 좀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 선으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선과 지금 위에 있는 선이 동일선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이 구속 조건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따로 지워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속 조건에서 동일선상을 선택하신 다음 2개의 모서리선을 선택해서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직사각형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는 대칭을 이루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구속 조건에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하여 사이드, 중심, 축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다들 대칭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요 각각의 직사각형들이 지금 서로 같은 선상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동일선상과 동일선상을 이용하여 전체 틀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럼 치수를 기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치수를 먼저 주기 위해서 중심선과 가장 끝선 모서리선을 선택하여 89라고 하는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 모서리는요 56에 해당되는 치수를 주시는 거예요. 56. 또 중심선에서 그 다음 모서리까지 치수는 30이라고 주도록 하시고요. 중심선에서 안쪽의 구멍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이 18이라고 하는 치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에 대한 치수를 주도록 할 건데요. 가로에 대한 폭이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치수에 대해서는 6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3개만 만들어서 나와주시는 거예요. V자 형태는 어떻게 그려요? 복잡한 도면일수록 나눠서 그리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그리시게 되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구속이 좀 뭉치거나 이래서 에러 메시지가 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직사각형 3개가 만들어주신 다음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이 친구를 회전을 이용해서 3개의 영역을 모두 다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을 선택하는데 저는 중심선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화 상자에서 축 부분을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나와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V자 형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전 차집합을 진행할 건데요. 동일한 스케치면인 XY 평면을 선택하여 스케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 선택하신 다음 스케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단면벽인 F7번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회전 차집합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전 축부터 그리시기를 권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원점을 찍어서 수평한 선을 하나 만든 다음의 선이 중심선이다 라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V자 형태 모습을 만들어줄 건데요. 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다음 구속 조건을 없애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곳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8번을 누르면 구속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콘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V자 형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한 형상 모습에 평행이라고 있는 구속 조건은 있으면 안 되겠죠. 해당 구속 조건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에 직각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두 개의 선이 직각을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엔 사선의 형태 모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직각 부분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로 삭제를 시켜줍니다. 다음 형상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그 모양 V자 형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F8번이 눌러진 상태, 즉 구속 조건이 보여진 상태에서는 이 형상의 모습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F9번을 눌러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신 다음 해당 직사각형의 꼭지점 점을 잡아서 드래그하는 형태 모습으로 이렇게 V자 형태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이가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정확히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때 이런 때는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좋냐? 저는 이럴 땐 선을 하나 그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 원점을 찍어주신 다음 직사각형의 위쪽 모서리에 중간점에 해당되는 이 초록색 점 보이시죠? 이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은 보시면 아직 사선 형태 모습이잖아요. 이 선이 수직하다라고 만들어주도록 하시고 또 이 선은 보조선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구성으로 변경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하여 사이드, 중심축을 선택하여 이 아이가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진행을 할 건데요. 보조선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점이라고 하는 치수 기입을 주고 싶은데 이 9점이라는 치수를 그냥은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을 하나 그린 다음 그 선이 9점이다 라고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선을 선택한 다음 해당 사선에 중간점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사선에도 중간점을 선택해줍니다. 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조선으로 만들어 두셔야 나중에 회전 차집합을 하셨을 때 한 번에 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영역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성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줘보도록 할 건데요. 치수는 먼저 제가 80이라는 치수부터 주도록 할게요. 9점이라는 치수 자체가 80이라는 치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심선에서부터 다음 9점에 대한 수평한 선을 선택하신 다음 치수가 80이다 라고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두 개의 사선이 34도를 이루고 있다 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보조선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선의 사이즈가 파이다 라는 치수를 줍니다.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4.5에 대한 치수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4.5는 이미 이 앞서 첫 번째 회전에서 바깥 직경에 대한 부분 89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4.5라는 치수는 굳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9점이라는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선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 이 선이 9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완전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스케치를 마무리하신 다음 회전 차집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 회전을 눌러주시게 되면 닫혀있는 영역이 한 개, 또 중심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전된 형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회전 차집합을 할 거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 잘라내기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잘라내기 형태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V자 형태 모습이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다음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주기 위해서 키움이 있는데요. 키움 부분 20.8에 6이라고 하는 치수가 보이시죠? 그 치수를 주기 위해서 해당 모델링의 옆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스케치 시작,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가 스케치 시작이에요. 이걸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직사각형. 이 아이도 대칭을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조선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원점을 찍어주고 직사각형의 가장 큰 위쪽 모서리 부분에 중간점, 초록색 점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 너는 수직하다 라고 잡아주시고 너는 보조선이니까 구성이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구성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치수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사이즈가 6이라고 돼 있으니까 6. 다음 위에 있는 모서리선과 형태 보세요. 이 모습이 나올 때 4분점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셔서 치수 기입을 20.8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돌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돌출된 영역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해당된 부분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두고 잘라내기 형태 모습을 한 다음 전체 간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을 시켜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V벨트 풀리 부분에 전체적인 형상 모습은 모두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이제 라운드 값이 있죠. 이 라운드 값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드와 못하기. 먼저 보시게 되면 상세도에 R0.5, 2, 1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어요. 이 치수부터 먼저 주도록 할게요. 목깎이를 선택하신 다음 이자리 반지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양쪽 사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저는 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적용이란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0.5에 대한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반지름 값을 0.5로 바꿔주도록 하시고 해당 모서리 부분 2개를 선택하신 다음 또다시 쓸 거라서 적용. 이번에는 반지름이 1이라는 치수를 주도록 하시고요. 화면을 살짝 돌려서 안쪽 모서리가 보이도록 만들어준 다음 2개의 모서리를 선택하여 마무리 시켜주면 되겠죠. 저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지시 없는 라운드 R2라고 하는 치수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주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어디 부분이 있었냐? 아까 6이라는 치수가 만나는 부분이었는데요. 반지름 2로 만들어주시고 모서리 하나, 다음 둘, 반대편에 또 있죠. 셋, 넷. 이렇게 4개의 모서리를 선택해 주도록 하고 이젠 더 이상은 목깎이가 없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주서에 지시 없는 못따기는 1 곱하기 45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못따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진행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못따기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거리 값은 1 해주도록 하시고요. 모서리 부분 2개를 1개, 화면을 살짝 돌려서 2개 선택하신 다음에 못따기는 이거 외엔 더 이상 없잖아요.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V벨트 형상을 완성지었어요. 다음의 형상처럼 복잡할 때에는 선으로 모두 그리는 것보다 오늘 모델링한 것처럼 단순화시키고 나눠서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동료 전달 장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내일은 본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본체 형상은 언제나 비슷하면서도 다양한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